입추가 지나고 벌써 처서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또 개념 하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주 전식론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각각의 사물은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것을 읽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수단을 통해서 어떤 수단이든지 간에 주역도 그 수단의 하나이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이 공간 세계의 정보를 사물의 형태를 보고 읽어내는 방법이 역학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러한 수단은 계상을 통해서 하든지, 또는 계상의 조합으로 하든지, 또는 천간 지지를 조합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그것을 읽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천간 지지라고 하는 구성 요소를 통해서 인생을 논하죠. 이게 사주입니다. 명리라고도 하고 사주라고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걸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작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다양한 역학 학술의 종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정보, 시간 정보를 읽어내는 학문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이 보지 않으셔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립니다. 자, 이 풍수용품을 자주 언급을 해 드렸는데, 대부분이 이제 공간상의 문제가 있을 때 그 공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공간의 기장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좋게 만든다는 것은 나한테 유리한 에너지, 즉 유리한 정보를 끌어온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풍수용품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 드렸었고요. 그래서 집안의 기장을 새롭게 좋게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많이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곧이곧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풍수만 이렇게 화해를 하는 방법이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다른 이제 법술에서도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 돼 있고, 또 그 모양 안에 개인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런 정보를 취합해서 개인하고 그 다음에 공간의 정보와 동기화를 시켜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응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주 전식론을 가지고 응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양한 화해법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풍수용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더 구체적이고 더 세분화된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명 법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술. 각종 이제 다양한 수단이 있겠죠. 수단을 매개체로 해서 공간과 시간을 정하고 방향을 잡고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공간의 정보를 함축시켜서 활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풍수용품의 화해법이나 다른 방법의 화해법 모두 공간 정보를 활용해서 좋은 에너지 자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인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말씀드릴 이 금원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것 중에 하나이죠. 다양한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공간의 에너지 자장을 이론적으로, 즉 공간 정보를 유리한 쪽으로 적용이 되도록, 작동이 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 금원보는 이제 돈인데요. 원보라고도 부릅니다. 원보. 이것은 이제 원나라 때 원보라고 이름을 썼고요. 최초로 썼던 때는 이제 당나라 초기에 개원통보라고 이름을 썼어요. 개원통보. 그 개원통보가 개통원보로 읽혔는데,
그 뒷글자인 원보를 따서 원나라 시대에 들어서는 이제 원보라고, 즉 금으로 만든 돈을 원보라고 불렀습니다. 원나라의 원자와 한자가 동일하죠. 그래서 이제 의미 부여를 한 것인데요. 원나라 시대 때의 보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사용을 했던 것이죠. 모양도 이러한 것이고요. 이런 모양은 동전의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종이로 만들어서 태우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공을 들인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원본은 이제 기본 형태는 이런 형태고요. 종이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합니다. 쇠로 된 것은 이제 집안에 설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종이로 된 것은 이제 법수를 할 때 주로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만이라든지 이제 그 중국 쪽에 가보면 이런 원보를 태우는 광경을 어쩌다가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다가. 자, 그래서 이제 이 원보 모양인데요. 다른 형태 하나 더 보시면 이런 구조입니다. 동으로 만든 것이죠. 바이두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활용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집안의 풍수용품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용도로 쓰이느냐? 생재하고 왕재, 재물을 발생시키는 역할, 그 다음에 재물이 들어오는데 더 왕성하게 들어오도록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금원보 돈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원보라는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원보의 목적, 설치 목적은 이러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럼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제일 많이 설치하는 것은 이제 집안의 재물방위에 설치합니다. 집안의 제인은 국내에서는 이제 팔택법으로 재물방위를 골라서 하는데요. 그냥 물리적으로 문에서 대각선 방향에 있는 곳을 이제 사대각이죠. 사각선. 사각처에 있는 경사진 그 문에서 가장 구석진 곳, 이런 곳을 집안의 제의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른 기법을 적용하고 하지 않고 볼 때는 이제 그렇게도 참고를 해서 사용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그렇게 많이 설치를 합니다. 대만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 설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창문에 집안에서 집 전체 구조상으로 제일 봤을 때 제일 큰 창문이 있는 곳에 좌우에 하나씩 올려놓습니다. 이걸 설치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카운터 같은 곳에, 계산대가 자리한 곳에 이제 올려놓기도 하죠. 집안에 이제 신단이 있다. 뭐 국내에는 뭐 거의 없을 텐데요. 신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신단이라고 한다면 교회에서는 이제 그 예수의 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신단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 상이라든지 이것도 신단에 속하고요. 신단이 나왔으니까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자꾸 우환이 생기고 또 계단을 내려오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찾아서 고쳐주려고 이제 가봤는데, 가보니까 그 계단 쪽에 부처님 이 그려진 액자를 설치해 놨어요. 액자. 부처님이 그려진 그림이 들어가 있는 액자를 설치해 놨는데, 그 액자가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구조였습니다. 보통은 이제 국내에서는 그런 그 액자에 인물상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이제 신이라든지 신적인 존재들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무심하게 설치를 하시는데, 좀 주의해서 설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불상을 설치할 때든지
또는 뭐 예수의 상을 설치할 때든지 또는 관음보살상을 집에 두든지 할 때도 마찬가지로 신상을 놓을 때는 놓는 위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 놓는 위치를 잘 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집안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많습니다. 이것은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뭔 일이 생겨도 그런 것 때문인지도 알지도 못하지만요. 어찌됐든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상이 있을 때는 주의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자, 신단이 있을 때는 이제 향로를 놓을 수 있겠죠. 뭐 향로를 놓지 않고 단순히 이제 기도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신단의 탁자의 좌우에 이런 금오모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방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안의 재물방이 또는 그 집안의 전체 주택의 구조 중에서 제일 큰 창문이 있는 쪽에 가셔가지고 창문 좌우에 설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찌됐든 집안의 기장을 좋은 쪽으로, 재물이 동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날, 좋은 공간에 설치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금오모의 유래와 목적, 그 다음에 개념, 그 다음에 설치 장소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